연준이 금리를 정할 때 가장 우선시해서 보는 PCE가 오늘 나왔습니다. PC는 예상치 그대로 나왔기에 별다른 임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수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만 해보자면요. 근원 PCE 봤을 때 미국 9월 근원 PCE가 전년 대비 3.7% 올라서 시장 예측에 부합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서 시장 예측 부합했고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습니다. PCE는 CPI랑 비교해서 구성 비율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주거비 비중이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근원 PCE 상승률은 7월 4.3, 8월 3.8, 9월 3.7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정할 때 PC를 가장 우선시해서 보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PC에 대한 긴장감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PC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이미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거란 예상이 시장에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PC는 PC 자체로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걸 보고 연준이 어떻게 정책을 정할지 그 메인 재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데 이미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약적이기에 게다가 이미 다음 주 열리는 연준의 금리는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기에 이번 PC에 쏠리는 관심은 좀 적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날 나온 지표 중에 주인공은 PC가 아니라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단기 수치의 경우에 1년 이상 진대어 단기는 가장 최근 조사가 3.2였는데 이게 무려 4.1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4개월간 숫자는 거의 3%대를 기록을 했는데 단숨에 지난 5월 기록한 4.2 레벨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5월이면 CPI가 4.9 찍히던 때인데요.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때였는데 잠잠하던 기대 인플레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그때 수준으로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인플레가 나는 것 같으냐? 이유가 중요할 겁니다. 만약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면 괜찮을 텐데요. 하지만 설명열과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가 63.8이 나와서 전월 67.9보다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지난 6월에 64.2를 찍은 뒤 가장 낮은 수치를 찍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은데 이걸 묻는 10월 소비자 기대지수를 보면 59.3을 찍어서 지난달 65.8 대비 확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앞으로 경기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물가는 올 것 같다.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양과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시건 기대 인플레, 잠잠하던 기대 인플레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앞으로의 장기 금리 레벨이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빨간색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보통 BEI 지수로 불리는 숫자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향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주관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아까 보여드린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초록색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 세 개의 그래프는 굉장히 밀접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1년에 12번 찍히는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왜냐하면 1년에 12번만 찍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향성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속도로 장기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죠. 그리고 이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우리도 관심이고 연준도 관심입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을 장기채 금리가 싹쓸이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장기물 금리를 쳐다보고 연준도 장기물 금리를 쳐다봅니다. 여기서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 초록색, 이 초록색이 최근에 급등했지만 상대적으로 기대 인플레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은 굉장히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 근데 지금 빨간색 즉 기대 인플레는 가만히 있는데 초록색만 지출을 했어. 자, 장기금리는 크게 몇 가지 이유로 움직이는데 그거는 수요 공급 원리도 있고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인플레를 반영해서 움직이기도 한다. 근데 봐봐라. 인플레는 가만히 있는데 장기금리만 혼자 뛰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수요 공급의 문제, 즉 미국 정부 채권 발행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뛴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국채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다 떨어진 이후에 살려고 기다리느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너무 밀린 거야. 그래서 금리가 뛴 거야. 즉, 이 얘기는 시장 일각에서 장기금리로 움직인 동인이 미스매치 문제와 심리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건 조금만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문제다. 왜? 궁극적인 문제인 인플레가 그대로니까, 기대 인플레가 그대로니까.
이런 식의 위안이 가능했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시간 자료에서 확인했듯이 기대 인플레가 한 달 만에 1%포인트나 뛴 것이라면 이 파란색이죠. 이게 여기는 반영이 안 됐지만 4.2라면 이 정도가 되겠죠. 꽤 높게 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시장이 뭐야? 이 초록색이 빨간색 쪽으로 내려올 거라 믿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네. 빨간색이 올라가면서 오른 초록색, 즉 올라간 장기금리를 정당화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공산이 훨씬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금리가 높은 레벨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해석은 오늘 장에서도 부분적으로 다시 나타났는데요. 오늘 주말을 앞두고, 즉 장이 닫히는 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태가 점점 격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가자 지구의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여파로 빅스 지수는 다시 급등을 하고 안정화되던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금값도 확 뛰면서 2,000달러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 같이 안전자산으로 취급됐던 장기물 금리는, 이건 30년인데요. 이 촬영을 하는 시간 기준으로 오늘도 다시 오르면서, 즉 국채값은 떨어지면서 안전자산 중에 국채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시장 참여자들이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브랜베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월가업의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